뭐 인생 뭐 있나 그 금리 그냥 한번 아예 한 방에 50bp 올리고 끝낼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경기 꺾이면 내리면 되잖아요.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나 모르겠어요. 이러니까 안 시켜요. 네, 여기는 경제 핫스팟 아파트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지은입니다. 자, 오늘 아파트에 방문해 주신 분 바로 소개부터 해드릴게요. 글로벌 경제 분석 전문가 김한진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김한진 박사님께서 또 저희 아파트에 찾아주셨으니까 또 하반기 미국 경제 상황 중심으로 인사이트를 박사님께 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첫 번째 질문을 뭘 드릴까 좀 고민을 하다가 미국 경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미국 경제 성장률이 1분기에 1.3% 나온 걸 두고 이게 전망치의 절반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나쁘다 지금 이런 전망도 있고요. 또 부자는 망해도 3년을 간다더니 1년 동안 긴축을 했는데 꽤 괜찮네 이런 헤드라인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박사님 그 방송하시는 거를 팬이어서 많이 찾아봤는데 최근에 이런 걸 봤어요. 전문가들도 우려는 있다. 미스터 마켓은 모욕의 달인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최근에 짐 로저스가 80년 만에 최악의 시장 침체가 예상된다면서 원인을 부채로 꼽았지 않습니까? 자, 과연 그렇다면 시장이 이 짐 로저스도 모욕을 할 수 있을지 이 짐 로저스의 발언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미국 경제 상황 얼마나 안 좋은 겁니까? 이 박사님의 판단이 좀 궁금합니다. 지금 뭐 짐 로저스 선생님께서는 네. 뭐 큰 그림을 보시니까 네. 지난 수십 년간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부채가 많이 쌓였는데 예. 이게 좀 쉽게 넘어가지 않을 걸 이라는 이제 시각으로 지금 시장을 보는 것 같고요. 네. 경제를. 지금 이제 금리가 많이 올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물가가 잘 안 떨어지니까 금리를 이제 쉽게 못 낮춘다. 그러니까 그동안 네. 흥청망청 이제 빌려가지고 여기저기다 투자한 거 이런 거 다 사고 난다. 사고라는 게 결국에는 그런 게 터지면 네. 은행 대출이 줄고 지난번에 있었던 뭐 지역은행 문제가 예. 또 이제 하반기에도 불거지고 그러면서 시장이 이제 뭐 완전히 조금 아수라판이 될 거다라고 네.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굉장히 큰 혼란이 있을 거다라고 이제 경고를 했는데요. 모르죠. 제가 뭐 그런 대가분들의 말씀에 토를 다는 거는 이제 뭐 언어 도단이고 제가 보는 경제는 혹은 뭐 시장의 컨센서스, 시장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미국 경제에 대한 시선은 나쁘질 않습니다. 나쁘진 네, 않습니까? 나쁘지 않고요. 네. 뭐 1분기 성장률 1.3% 말씀하셨지만 작년도에 0.4% 살짝 둔화됐다가 네. 이제 플러스로 반전되고 또 2분기도 지금 나쁘지 않거든요. 분위기가. 이 정도 분위기면 2분기도 뭐 너끈히 네. 2%에 가까운 성장률이 찍힐 것 같고요. 그러면 뭐 상반기에 거의 1%대 중후반 성장률이 평균적으로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제 하반기에 어지간히 나쁘지 않으면 올해도 이제 플러스 성장이 되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 이제 하반기에 좀 견해가 엇갈립니다. 마이너스 성장 들어갈 거다라는 파와 뭔 얘기냐. 지금 고용이 이렇게 스트롱한 거 봐서는 네. 뭐 전혀 경기 침체 기미가 없다라고 이제 좀 팽팽하게 맞서는데 제 생각에는 뭐 한 그 중간 정도 그러니까 마이너스 성장률은 아니더라도 네. 살짝 마이너스에 가까운 성장률이나 혹은 뭐 마이너스를 찍더라도 한 마이너스 한 0.3 네. 약간 귀여운 경기 침체죠. 귀엽게 경기 침체. 네, 귀여운 경기 네. 침체, 뭐 전문 용어로는 연착륙. 그리고 이제 뭐 조금 잘 나가면 한 0%에서 한 0.5%. 네. 그러니까 살짝 뭐 둔화는 되지만 그래도 봐줄 만한 둔화. 토탈리 올해 전체적으로 세계은행이 뭐 얼마 전에 전망한 거는 1.1%면 뭐 당초 예상보다는 네. 우려보다는 선방하는 거거든요. 세계은행도 불과 몇 달 전에는 미국 경제 성장률이 올해 토탈 0.5%로 전망했는데 0.6포인트를 상향 전망했어요. 그래서 네. 1.1% 정도로 둔화는 되지만 그 둔화폭은 제한될 거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경기 침체가 올해보다는 경기가 조금 더 둔화될 거지만 그래도 내년도에 마이너스 성장률로 들어가지는 않을 거다. 저는 좀 그 의견에 동의하고요. 그거는 이제 미국 경제가 워낙 경제력이 좀 좋다 보니까 네. 체력이 좋다 보니까 그리고 전 세계가 지금 미국의 어쨌든 완력에 의해서 뭐 우리나라 기업들도 뭐 삼성전자부터 시작해가지고 2차 전지 다 지금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그 자본 투자가 지금 활발히 이루어지는 데다가 고용 시장이 굉장히 조금 정말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한 470만 명 정도가 지금 공급 부족이에요. 공급 부족이 뭐 이유는 맞지만 네. 어쨌거나 결론은 공급 부족. 공급 부족이니까 임금이 안 떨어져요. 네. 사람들이 일자리를 선택해서 갈 수가 있어요. 실업자 한 명당 1.7개의 일자리가 네. 아직도 현재 존재하고 있는 상태고, 실업률 조금 올라왔다고 하지만 뭐 3.7% 실업률 아직까지도 괜찮거든요. 임금 상승률 적어도 지금 한 3% 이하로 떨어져야 연준이 금리 네. 인상을 멈추는데 여전히 4%대예요. 4.4% 지난달. 네. 네, 그러니까 임금 상승률 높지, 그 다음에 가계저축 높지.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 기업들이 미국에서 어쨌든 뭐 미우나 고우나 미국에다가 공장 지어야 되지. 이러다 보니까 미국 경제가 우리가 보던 미국 경제의 우려는 네. 지금 미국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나라가 문제고 유로존이나 중국이 문제지. 미국은 현재 스코어는 네. 너무 강합니다. 그렇죠. 미국을 걱정하기에는 말씀하신 대로 사실 뭐 중국 해관청에서 보니까 수출이 마이너스 맞아요. 7.5%까지 나고 네, 그래서 네. 1분기 오히려 중국이 반짝 성장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그러니까요. 나오고 터질 뇌관이 많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또 말씀 주시는 거 보니까 또 미국 경제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기도 하는 그리고 희망 회로를 좀 돌려보게 되는데요. 이제 금리 얘기로 좀 넘어가 볼 텐데 네. 그 전에 이번에 디폴트 위기를 넘겼지 않습니까? 뭐 자넨 옐런은 네. 이거 정말 우리 미국이 해냈다 뭐 이렇게 극찬을 하기도 했던데 사실은 이 국채를 추가 발행해서 막았지만 이게 또 금리 인상의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요 국채 발행해서 요 디폴트 위기를 넘긴 것도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좀 줄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잘 넘겼는데 예상대로 예상대로 잘 넘겼지만 모두가 예상은 했었죠. 네. 일단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그 TGA 계정이라고 네. 이제 미국 정부의 저축예금 통장이죠. 미국 정부 통장. 예, 미국 정부의 통장이 이제 한 400억 달러 정도로 이제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번 이제 어쨌든 꺼내 쓴 거죠. 네. 근데 이게 평균은 한 6천억 달러를 채워야 되니까 네. 지금 6월 말까지 이제 한 5천억 달러까지 채울 음. 거다.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이제 미국 재무부로 네. 돈이 들어가니까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니까 이제 시중의 유동성이 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영향이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네. 미미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영레포라고 그래서 미국 은행들이 연준에다가 맡겨놓은 돈이 네. 한 2조 달러가 넘습니다. 예. 그리고 MMF 시장이 한 수조 달러거든요. 3조 달러가 넘는 네.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줄어들었던 미국의 그 일반 정부 계좌에 돈을 채워놓음으로 인해서 당장 뭐 6월 말까지 수천억 달러가 이제 조금 빨려 들어가고 또 이제 9월까지 채권을 발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뭐 부채 한도가 늘어났으니까 그렇죠. 이제 채권을 예. 발행하는데 국채를 발행하면 이제 정부가 돈을 빨아들이는 네.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시중의 유동성이 흡수될 거다. 근데 그것도 레이 달리오가 얘기했던 뭐 국채 수요자가 이제 조금 줄어든다라는 것이 좀 중국이라든지 네. 또 제3세계 또 여러 이제 국부 펀드들, 전 세계 국부 펀드들이 미국 채권 좀 못 믿겠다라는 것도 있고 네. 또 뭐 믿고 안 믿고 자치고도 그게 문제가 아니라 조금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나 뭐 그렇죠. 모든 국가가. 그래서 지금 미국이 하는 행동을 보면 어쨌든 뭐 적자 국채를 계속 발행해서 재정 수지가 좀 좋아질 기미는 전혀 안 보이고 CBO라고 미국 의회 네. 예산국에서도 재정 수지가 한 2030년까지 뭐 이렇게 더 나빠지는 걸로 전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미국의 달러에 대한 신뢰도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네. 앞으로 당장은 앞으로 아니더라도. 그래서 장기적으로.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을 좀 사모으고 중국도 사실은 좀 시장에서 금을 사모으고 있고 공식 그 금 보유량보다 훨씬 더 많은 금을 인민은행 지하창고에 갖고 있다라고 지금 소문이 나고 있고 네. 이런 식으로 좀 다변화를 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입니다. 사실은. 네, 그렇군요. 미국의 패권이 지금 뭐 당장 문제가 되는 건 네. 아니지만 수요자 네. 입장에서 그러니까 미국 국채를 사주는 네. 세력이 조금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 큰 거고요. 문제는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당장 미국 패권에 무슨 네. 금이 가거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거의 없거든요. 사실 아직까지는 달러가 그래도 네. 달러가 왕이니까. 네. 그러니까 국채를 네. 사야 되는 수요도 일단 최근에 국채 발행을 안 하는 바람에 네. 못 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미뤄졌던 수요가 하반기에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다시 또 네. 국채를 채워놔야 되는 이제 각국의 어쨌든 그런 입장도 있기 때문에 네. 약간 기간상으로 미스매칭이 수급의 미스매칭이 조금 있을지 몰라도 그런 수급의 미스매칭 때문에 뭐 잠깐 네. 뭐 특정한 한 주 국채 발행이 굉장히 많은 주에는 금리가 조금 올라간다든지 네. 미국 국채 금리가 이런 현상은 있겠지만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하반기에 그걸로 인해서 미국 국채 금리가 폭등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못가에 그냥 돌 하나 딱 던져서 네. 파문이 잔잔하게 이는 정도? 뭐 이렇게 네, 저희가 맞습니다. 생각해봐도 될까요? 네. 금리를 이제 본격적으로 여쭤보려다가 살짝 제가 질문을 드려봤는데 사실 미국 금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박사님. 이 고금리 정책을 유지를 계속하고 있고 이로 인한 뭐 대형은행 파산 부작용도 좀 있었고 근데 사실 개인이나 기업이나 조금 혼란스럽고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인데요. 그래서 요즘 자, 6월이나 7월에 미국이 금리를 동결하거나 인하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계속 무성한 상황인데요. 뉴스를 보니까 뭐 이달에는 혹시 동결하더라도 7월에는 네. 인상할 수 있다. 이런 어쨌든 인상 쪽의 분위기, 인상 쪽으로 점치는 사람들이 많던데 인플레이션 항상 기준이 되는 게 2%잖아요, 박사님. 그렇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율이 2%대로 잡히기도 쉽진 않을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그런 금리 인하는 없을까? 뭐 어떻게 금리 향방을 좀 예측하고 계십니까, 박사님? 저는 결론적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네. 금과 억지로 여기는 이제 기준이죠. 예. 근원 PCE, 뭐 한국말로는 근원 개인 소비자 지출 물가인데 네. 일반적인 CPI보다는 조금 전국적인 좀 광범위한 그런 개념인데요. 네. 가중치가 조금 다르고요. 근데 아무튼 네. 근원 PCE 인플레이션이 목표가 2%입니다. 2% 음. 되면 이제 물가가 잡혔다고 보고 네. 2% 아래로 가면 물가가 이거는 이제 뭐 디플레이션으로 예. 보는 거고 말씀 주셨듯이 2%에 이제 도달하는 과정에서 금리를 쉽게 못 내리는 거죠. 내려가지만 2%를 도달해야 네. 그래도 목표 이제 꼬린 지점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지 않고요. 한 3.5% 정도 근원 PCE 물가가 한 3%대 중반을 하향 돌파하면 네. 연준이 첫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 같아요. 금리 인하도 사실은 시차가 있거든요. 그렇죠. 금리 인상도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시차가 있듯이 한 1년 반 정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약간 시점마다 다르지만, 네. 국년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1년 반에서 2년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도 한 3%대 중반의 근원 PCE 물가가 도달하면 아마 이제 첫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 시기는 네. 저는 내년 3월 정도라고 보고 있고 네. 지금 참고적으로 4.7%예요. 지금 6월 13일 날 미국 CPI가 이제 나오고 2주 후에는 또 이제 PCE 물가가 네.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6월 13일 날 나오는 근원 CPI도 중요한데 근원 CPI가 지금 지난달에 5.5%였는데 헤드라인 물가보다도 훨씬 높았어요. 4.9가 이제 헤드라인 네. 물가인데 4.9% 찍었는데 근원 물가는 오히려 더 높은 에너지와 곡물 가격을 제외했는데도 4.9보다 훨씬 높은 5.5를 찍었는데 다음 달 6월 13일 날 그러니까 6월 14일 FOMC 하루 전에 이제 발표되는 미국 CPI가 5. 지금 한 4%로 전망되고 예. 있고 그러니까 잘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해운제를 먹었는데 뭐가 영이 안 떨어지는 그런 그리고 느낌이에요. 4.7%의 지금 지난달 근원 PCE 물가는 6월 달에는 그러니까 5월 수치죠. 6월 말에 발표되는 5월 달 근원 PCE 물가는 네. 한 4.5%, 4.3% 정도까지밖에 안 내려갈 거로 보여요. 그러니까 3%대 중반이라는 근거는 뭐 보는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제 생각에는 그 정도가 되면 이제 물가가 거의 잡혔다. 2%는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잡혀간다라고 연준이 좀 두 다리를 뻗고 네. 약간 살짝 이제 으쓱될 것 같아요. 우리 물가 잡았어 이러면서. 아우, 힘들었어. 힘들었어. 오는데 네. 고생했어. 서로 이제 연준위원들끼리 네. 어깨 뭐 이렇게 두드려주고 네. 뭐 잘한 것도 없지만. 그래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게 아마 내년 3월 정도지 네.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결론적으로 올해는 좀 피벗은 없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고 과연 그러면 7월 지금 뭐 30일 네. 7월 거의 하순이죠. 7월 26일이거든요. 26일이죠. FOMC, 차기 FOMC가 네. 6월 14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7월 26일인데, 7월 26일 날 25bp 저는 인상할 가능성이 한 55%? 절반은 넘는다고 절반은 생각합니다. 네, 네. 이렇게 평가를 하고 계시군요. 자, 일단 그래서
금리는 뭐 추가 인상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저희가 좀 물가 상황을 그래도 계속 한번 트래킹하면서 볼 필요가 있겠네요. 근데 아까 살짝 말씀 주셨지만 사실 물가가 참 이렇게 안 잡히는구나. 네. 그냥 보는 입장에서도 참 그러게요. 짠한데요. 최근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죠. 뭐 여기 뭐 연방준비은행 총재 지냈던 나라야나 코찰라코타 교수 같은 경우는 물가 안정을 시키려면 지금 통화 정책만이 문제가 아니다. 뭐 긴축 재정 정책 쪽도 예. 좀 봐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금리는 계속 일단 기본적으로 올려야 된다 얘기 나오고 지금 물가를 잡으려면 결국 금리를 계속 올려야 돼. 막 다른 거 신경 쓰지 마. 뭐 이런 의견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박사님. 네. 근데 사실 금리를 계속 올리기도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파월 의장의 어깨가 무거울 것 같아요. 그 파월 의장이 지난번 FOMC 때 이제 기자회견에서 네. 그렇게 얘기했죠. 은행 문제가 네. 더 불거지지 않으면 지금 뭐 쉽게 금리를 인하할 형편은 아니다라는 네. 취지의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그런 분위기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은행 문제가 터진다는 거는 네. 이제 연준이 해야 될 일을 은행 대출 축소로 인해서 경기가 이제 급냉하니까 대출이 네. 축소되면서 이제 뭐 기업들이 좀 난리 나고 좀 경기도 좀 급냉하고 이러면 이제 뭐 금리를 올리지 않겠지만 일단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겠다. 그 데이터라는 게 이제 물가 지표인데 물가가 왜 안 떨어지느냐? 구조적인 게 좀 있는 거예요. 그 구조적인 게 뭐 첫 번째는 네. 뿌린 대로 거둔다고는 말이 있듯이 M2가 지금 뭐 팬데믹 전에 15조 달러에서 25조 달러까지 급증했는데 이게 한 1조 달러 줄었어요. 그러니까 통화량이 아직도 많아요. 아직도 네, 통화량이 아직도 많고 네. 월간 950억 달러씩 QT를 양적 긴축을 네. 해서 돈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너무너무 드글드글하게 통화량이 많기 때문에 통화는 이제 얼마나 쌓여 있느냐 그 시점에서 그 스톡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이게 네. 많이 쌓여 이제 켜켜이 쌓여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제 지적하셨듯이 재정 정책을 그 팬데믹 기간 2년간에 네. 너무 폭발적으로 증가시켰거든요. 이게 미국 정부의 부채나 재정 수지와 통화량 그 인플레이션은 거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준만이 아니라 중앙 정부도 인플레이션에 일조했다라는 거죠. 일조했다. 같이 그냥 돈도 네. 풀고, 그다음 네, 재정 양쪽에서. 보따리도 네. 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정말 물가가 안 올라가는 게 이상할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물가가 안 떨어지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뿌린 대로 거둔다는 그러네요. 거죠. 거기다가 지금 좀 공급망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이제 팬데믹으로 인한 특수한 인플레이션 요인은 사라졌지만 사라지지 않은 게 아까 말씀드렸던 한 470만 명 정도의 노동시장의 수요 공급 부족이거든요. 네. 과잉 수요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 이민이라든지 네. 이런 구조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고. 해결하기 쉽지 않겠네요. 네, 그러니까 뭐 앞으로 이민도 많이 받아들이고 하겠지만 이게 임금이 오히려 네. 팍팍 떨어지는 게 이상한 거죠. 안 떨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지금 제가 볼 때는. 하긴 제 동생이 미국 살거든요. 네. 근데 그 집을 수리하는데 인건비가 비싸다고 네. 본인이 직접 수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지금 일자리 부족한 사람들이 그런 전문직, 네네. 네, 조금 블루 칼라 쪽에서 전문직들 이런 부족하고 그 다음에 접객 레저 이런 쪽에서 굉장히 부족하죠. 네네. 왜냐면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지났다고 다 와서 식당에서 밥 먹고 하는데 서빙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멕시칸이라든지 이런 네. 분들이 많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조금 다들. 제한적으로 들어오고 네. 또 백인 뭐 이렇게 서빙 하시는 분들은 지금 천정부지라며요. 맞아요. 팁까지 막 네, 드리고 팁도 해야 뭐 되다 지금 보니까. 팁플레이션이라고 네. 요즘에. 밥 먹기가 무섭대요. 다 사 먹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네. 떨어지긴 떨어집니다.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너무 천천히 떨어지는 네. 거죠.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주식시장과 연결해서 보면 결국엔 시장이 요구하는, 네. 시장이 바라는 거는 경기는 연착륙되고 인플레는 빨리 잡히고 연준은 피봇하고 네. 금리 내리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희망의 로를 돌리기에는 좀 구조적인 문제가 켜켜 있다. 네, 그래서 보니까. 앞서 이제 저희가 경기 네.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경기가 연착륙된다라는 얘기는 물가도 연착륙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네요. 네. 당연히 그럴 수밖에 네, 없거든요. 그거를 네. 따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네. 네, 경기 연착륙, 물가 연착륙. 만약에 이런 문제 속에서 금리를 또 올렸는데도 안 통하면은 박사님께서 만약 파월 의장의 자리에 앉아 딱 계시다면 어떤 카드를 꺼내실 것 같아요?
인생 뭐 있나 그 금리 그냥 한번 아예 한 방에 50bp 올리고 끝낼 것 같아요. 아예 한 방에 확 충격 주고. 그리고 경기 꺾이면 내리면 되잖아요. 가을이라도 내리면 되잖아요. 네.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나 모르겠어요. 네, 이러니까 안 시켜요. 자, 지금까지 저희가 미국의 경제 상황과 연준의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 박사님과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2부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